뭐라고요? 아, 녹화 시작했다고요?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이며 이어폰은 그렇게 대중적인 아이템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템이 되었죠. 얼마 전 출시된 에어팟 4 ANC 모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제품이 인기를 끌며 이젠 헤드셋, 커널형 이어폰뿐 아니라 오픈형 이어폰 사용자들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친숙하게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어팟 4 ANC 모델과 함께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 깊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에어팟 4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는 고가의 이어폰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가? 구매할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분들 많으실 텐데요. 빠르게 이 에어팟 4에 대한 저의 평가를 전달드리자면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다만 에어팟 4는 ANC 모델이 핵심이에요. 에어팟 4의 진가는 오픈형임에도 충분히 훌륭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에서 드러납니다. 노이즈 캔슬링 음향기기에 익숙하신 분들도 불만을 갖기 어려운 이 만족스러운 ANC 성능을 일단은 짚고 가고 싶고요. 애플이 그토록 자랑하는 인체공학적인 유닛 디자인, 이 점도 유효했다고 봐요. 장시간 착용을 해도 부담이 거의 없는 오픈형의 특장점을 제대로 살렸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많은 리뷰어분들이 하나같이 칭찬하고 있는 주변음 허용 모드, 이것도 정말 신기한 경험이에요. 단 에어팟 프로, 소니의 WF-1000XM 시리즈, 보스의 노캔 이어폰처럼 강력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커널형 이어폰을 사용 중이라면 선택이 좀 애매할 수 있다는 점은 고민할 포인트입니다. 왜 그런지 노이즈 캔슬링 개념을 짚어보며 말씀드릴게요. 상용화된 노이즈 캔슬링 제품이 최근 수년 사이 많이 출시되다 보니까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최근 개발된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기술입니다. 군에서 비행기 내 소음 때문에 의사소통이 힘들어지는 문제, 또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는 군인들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죠. 기술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소리에 반대되는 소리를 더하는 거죠. 1-1은 0인 것처럼 이런 소리가 있다고 치면 이런 안티 노이즈로 소리를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의 전부는 아닙니다. 설명드린 건 ANC, 즉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개념이고요.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가 빠졌는데 바로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PNC입니다. 그러니까 막아서 안 들리게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픈형 이어폰보다는 커널형 이어폰보다는 헤드셋이 노이즈 캔슬링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해지는데요. 에어팟 4가 아무리 최신의 ANC 기능을 탑재했다고 해도 에어팟 프로 2의 노캔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바로 이 PNC의 영향이 크죠. 생각해보면 신기하긴 합니다. 오픈형 역시 특히 에어팟 4의 경우 제 귀에 딱 착용했을 때 거의 이질감 없이 딱 들어봤거든요. 귀 속에서 오픈형과 커널형의 차이라고 해봐야 정말 손톱만큼도 안 되는 미세한 차이예요. 근데 그 미세한 차이가 소리의 진동을 전달하는 공기의 차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주변의 지속적, 반복적인 소음에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지만 사람의 목소리처럼 불규칙적이고 까다로운 사운드들, 특히 파형이 짧은 고주파 사운드는 실시간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이때 원초적인 효과를 내주는 것이 바로 PNC인데요. 에어팟 4는 오픈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약점을 보입니다. PNC를 제외하고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결정짓는 요소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원리를 얼마나 착실히 실행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즉 공간의 노이즈 소스에 딱 맞는 안티 노이즈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거죠. 오디오 처리 대역폭의 충분한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어폰 유닛에는 해당 역할을 하는 칩이 들어갔는데 에어팟 4에는 에어팟 프로 2에 포함되는 것과 동일한 H2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해당 칩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대화 인지, 적응형 오디오 기능을 수행하죠. 에어팟 프로 2와 에어팟 4의 안티 노이즈 성능은 같은 칩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슷할 거예요. 근데 에어팟 4가 에어팟 프로 2보다 확실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파트가 있으니 바로 주변음
허용 모드예요. 체감상 에어팟을 벗은 채 들리는 외부의 사운드와 에어팟을 착용한 채 들리는 사운드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오픈형이라고 해도 이어폰으로 노래를 튼 상태로 외부 사운드 들으려고 하면 눈이 이제 벗게 되잖아요. 그동안 주변음 허용 모드를 지원하는 헤드셋 이어폰도 여러 써봤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상 주변음 허용 모드 자연스러움은 정말 에어팟 4가 1등입니다. 물론 에어팟 4가 개념상 에어팟 프로 2의 하위 라인이다 보니까요. 몇 가지 끝나누기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일단 터치 제어, 에어팟 4에서는 빠졌고요. 일반 포스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사용 가능 시간도 에어팟 프로 2는 6시간이지만 에어팟 4는 5시간으로 1시간 차이가 납니다. 무선 이어폰에서 5시간과 6시간의 차이는 크죠? 청각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히어링 에이드 기능도 빠졌고 맥세이프 무선 충전 자석도 사라졌습니다. 에어팟 4의 케이스 크기가 작게 변경이 되면서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했기에 제외된 스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쉽긴 하죠. 대신 애플워치 충전기와 호환이 됩니다. 이렇게 딱 들어마자 충전이 가능해서 혹시 충전 포지션을 잘못 맞춰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더라고요. 헤드 트래킹을 통해서 머리 제스처를 감지해 모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꽤 편했어요.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처럼 에어팟에 직접 손을 대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전화가 오면 번거롭게 손을 정리하고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고개를 끄덕이거나 좌우로 흔들어 전화를 받거나 거절할 수 있죠. 참고로 이건 에어팟 4에만 탑재된 기능은 아니고요. 에어팟 프로 2도 가능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들어오면 이렇게 받는 거죠. 잠시만, 나 지금 촬영 중. 알겠어? 이렇게요. 자, 오늘은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에어팟 4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많은 사용자분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기고 있는 핫한 제품답게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란 생각은 확실히 들었어요. 다만 테크 트렌드에 민감하고 이어폰, 헤드셋에 관심이 높은 분이 아니라면, 그리고 적당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이미 갖고 있으시다면 추가 구매를 고려하기엔 어려운 제품 같았습니다. 특히 에어팟 프로 2 유저시라면요, 내년 출시가 유력한 에어팟 프로 3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에어팟 시리즈의 단점으로 자주 지적되고 있는 음악 감상 측면은 이번 에어팟 4도 다소 아쉽다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차세대 제품은요, 이 부분까지도 조금 변화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작은 기대를 마지막으로 남겨봅니다.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다양한 이야기, 지금까지 안경 누나 김소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